자, 오늘은 정규 분포의 표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정규 분포에 대하여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특정한 넓이의 하나의 특정한 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하면 표준 정규 분포는 말 그대로 그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규 분포들을 딱 표준화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표준 정규 분포 표만만 봐도 다양한 확률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에 배울 것은 그 정규 분포로 되어 있는 것을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래야지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 정규 분포들을 간단하게 규격화해 놓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놔야지 어떤 확률을 구한다든가 계산을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지난 시간에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는 방법, 요거 4번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건데, 사실 개념 설명을 안 했다 뿐이지 문제를 풀이하면서는 다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직접 그때그때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잠깐 패스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요거 1번은 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그 0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쪽 전체 그리고 0보다 작은 쪽 전체는 각각 0.5씩이다. 전체 확률의 절반이니까 0.5씩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A보다 A 이상인 구간의 넓이는요. 전체 0.5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 0보다 큰 반쪽짜리 넓이에서 요 0에서부터 A까지 요 넓이를 빼면 여기 A 이상인 구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뭐 그때그때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0보다 이상인 A부터 B 사이의 요 구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표준 정규 분포 표에는 0에서부터 어떤 값까지의 넓이만 나와 있기 때문에요. 0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에서 제가 넓이라고 하지만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0에서부터 A까지의 넓이를 빼면 그러니까 여기 B까지의 넓이에서 A까지의 넓이를 빼면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많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A에서부터 B까지 이 전체 넓이는요. 여기 해당하는 구간의 넓이와 0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를 더하시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의 넓이는 대칭성을 이용을 하면은 0에서부터 A까지의 넓이와 같다. 표준 정규 분포 표에는 항상 0부터 양수까지 사이의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일단 플러스 여기는 0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식을 좀 변형을 해가지고 구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문제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정규 분포의 표준화를 보길 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요거 공식 하나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식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정규 분포 n 평균 그다음에 컴마 표준 편차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를요. 표준 정규 분포 0,1을 따르는 확률 변수로 바꾸는 것을 표준화라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바꾸느냐? 그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 분의 시그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몇 번 해보시면은 금방 무리 없이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얘는 여기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건지요. 이쪽은 이제 그 증명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변하는 것인지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 굳이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요거 3,2제곱을 때린다고 할 때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하려면은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야 돼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건데요. 자,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잠깐만 다시 적어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는 변수 마이너스 평균 그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변수가 1인 거고요. 평균이 3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는 거고요. 역시 변수 8 빼기 평균 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니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고요. 얘는 5에서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2.5라고 할게요. 소수로 바꿔주시는 게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시는 데는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니까 0부터 1까지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5는 0에서부터 2.5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의 넓이를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아가지고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냥 대신할게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식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마이너스 평균 분의 표준 편차. 변수 마이너스 평균 분의 표준 편차. 물론 거꾸로 읽긴 했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필수 예제 2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의 표준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40,10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역시 아까처럼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겠어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 다음에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문제에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실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고쳐볼게요. 1번 25 이상 40 이하인데요.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변수 마이너스 평균 40이죠? 초점이 나누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0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는 거고요. 역시 40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5에서 40을 빼면은 마이너스 15. 따라서 마이너스 1.5. 아이고. 그 다음에 이상. 여기는 분자가 0이니까 그냥 0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5에서부터 0 사이의 넓이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0에서부터
1.5 대칭이니까 1.5까지의 넓이와 같다라고 했고요. 요거를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으시면은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0.4332 이거 다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2번. 이번에는 6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준 정규로 바뀌고요.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정규 분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0에서 40을 빼면 20이니까 2 이상이 되겠죠? 잠깐만 그래프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되었으니까 평균은 0이 되는 거고요. 2는 여기에 있겠죠? 그럼 이 이상이면은 이렇게 색칠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색칠된 구간의 넓이를 구하려면 0에서부터 전체 끝까지의 넓이 0.5에서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 요 구간의 넓이를 쇽 빼주면은 지금 여기 이 이상의 구간의 넓이를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0.5에서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으시면 0.4772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0.5 빼기 0.4772를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끝에는 8이고 2고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렇게 공식을 이용을 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이제 표 읽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필수 예제 24번 확률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오른 정규 분포 50,5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x가 k 이상일 확률이 0.0013을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역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요 이중 모음 발음이 좀 안 돼서 좀 죄송합니다. 열심히 발음 연습을 해볼게요. 아무튼 자,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하면 이게 지금 0.00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확률이 0.0013이 나오는 구간이 어디쯤인지 혹시 약간 헷갈릴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표준 정규 분포니까 평균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큰 쪽의 넓이가 0.0013이라는 거니까 0.5보다 굉장히 작죠. 뭐 이쯤 될 거예요. 여기가 5분의 k-50이 되는 거고 요거 이상인 요 확률이 넓이가 0.0013이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자, 그럼 역시 이렇게 오른쪽 구간의 넓이를 구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0.5에서 0에서부터 해당하는 구간까지의 넓이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요거의 넓이가 0.001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식을 다시 얘를 이항하고 얘를 이쪽을 좌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럼 0.5 빼기
0.00132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될 테고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방정식이니까 이건 지울게요. 0.789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0에서부터 5분의 k-50인 확률이 0.4987이라는 건데요. 역시 표에서 확인하면 여기 있죠? 보이시나요? 0.4987. 얘가 그러면은 얼마라는 거야? 얘가 지금 3이라는 거예요. 5분의 k-50이 3인 거구나. 왜? 요 확률이 되게끔 만족하는 z의 값은 여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이니까. 그래서 요 z가 3인 거구나. 요 변수가. 나머지는 요 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5 곱해주시고 50 넘겨주시면 k는 65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역시 정규 분포를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표준 정규 분포가 0.0013이 되게끔 만족하는 요 k의 값을 구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요 확률에 해당하는 구간을 확률을 구하는 식을 세워주시고 이 식을 변형을 해서 0부터 요 구하고자 하는 변수 사이에 실질적인 확률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으셔가지고 이 변수가 얼마인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 정규 분포의 표준화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볼 예제는 정규 분포에 활용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식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다룰 법한 어떤 예제들을 우리가 직접 정규 분포를 적용을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는 시험 문제는 잘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럼 일단은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야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할 거니까. 그렇게 변환해야 된다는 거를 일단은 판단하시고 1번 키가 160 이상 지금 여기서는 그냥 변수 x로 쓸게요.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퍼센트는요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은 비율에다가 100을 곱했어요. 퍼센트는 비율은 곧 확률이죠. 비율이라고 쓰고 확률이라고 읽죠. 곱하기 100을 하시면은 퍼센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확률은 어떻게 구했었어요? 요 구간의 그래프의 넓이, 이 구간의 넓이가 곧 확률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의 넓이로 구한 다음에 그 값에 100을 곱해주면은 퍼센트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해볼게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정규 분포를 일단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고요. 역시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바꿔놓고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얘를 소수로 바꿔야 하는 거니까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0분의 8 바꾸시면은 마이너스 0.8 되겠죠? 여기도 계산해 주시면은 6이네요. 그럼 역시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해 줍니다. 그럼 12가 되니까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구간의 넓이를 구한 다음, 요 구간의 확률을 구해서 100을 곱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예요.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셔도 바로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이너스 0.8이니까 뭐 이쯤 할까요? 1부터 1.2까지. 요 사이에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는 0부터 0.8까지의 넓이와 같고요.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더하기 0에서부터 1.2 사이의 넓이는 뭐 그대로 0에서부터 1.2까지의 넓이.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이제 얘를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으시면 0.8까지는 0.2881, 1.2까지는 0.3849 보이시나요? 자, 그럼 더해 볼게요. 9하고 1 더하니까 10, 5하고 8 더하니까 13, 8하고 9 더하니까 17, 3하고 2 더하고 1 더하니까 6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여기다가 확률 퍼센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곱하기 100 그래서 67.3%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확률 구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 괜찮겠습니까? 자, 그럼 2번.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70 이상인 학생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는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학생수에서 이 170 이상인 학생의 비율, 즉 확률을 곱해 주시면 돼요. 이거 괄호가 서로 바뀌었네 여기랑. 아무튼 같은 거니까요. 즉 전체 학생 수에서 그 해당하는 그 항목의 확률을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 학생 수는 1000명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170 이상인 학생의 확률을 구해서 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률 구하려면 역시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역시 이렇게 Z로 바뀌고요. 바꾸실 때는 변수 마이너스 평균 164였죠? 나누기 시그마 5. 이거 아까 계산했던 것 같은데, 그쵸? 계산하시면 6이었으니까 얘가 1.2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잠깐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1.2고요. 이상, 여기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절반의 확률 0.5에서 전체야, 전체의 확률 0. 전체가 1이 아니라 0 오른쪽 반쪽의 확률 0.5에서 0에서부터 1.2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0.5에서 0에서부터 1.2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는데 요거는 아까 0.3849라고 구했었죠. 다시 0.5에서 0.3849를 빼면 되고요. 계산해 보시면 1, 5, 1,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확률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얼마? 전체 학생 수 1000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술형 문제 쓰실 때 귀찮다고 여기다가 바로 1000 쓰시면요. 식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감점 내지 틀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산을 지금 하나의 계산, 요거 확률 구하는 계산을 끝낸 거고요. 새로운 계산하실 때에는 새로운 식으로 써가지고 푸셔야 돼요. 객관식 푸실 때야 여기다가 1000 쓰셔가지고 계산하셔도 무방하지만 서술형에서는 요 나온 값에다가 다시 곱하기 1000 해가지고 답을 구하시면은 이 식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틀린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다시 그 1000 곱해 주시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3칸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5명 대략
학생 수는 소수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연수 범위까지 어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약 115명이 되겠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워하시는 유형이 이제 최저 점수 구하기 되겠습니다. 자, 역시 정규 분포를 활용을 하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긴 문장제를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서 푸셔야 돼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320명을 뽑는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2,000명이고요. 이 사람의 점수의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는 7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네요. 이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야? 전체 2,000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2,000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게 다 2,000명이에요? 2,000명인데 320명만 전체 2,000명 중에서 여기 상위 320명만 이제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상위 320명을 뽑는 거겠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합격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2,000명의 평균 점수는 450점인 거고 표준 편차가 75점이라는 거예요. 이때 물어보는 건 이 합격자의 요 최저 점수,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의 요 사람의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 오른쪽 단서가 표준 정규 분포의 값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얘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화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 평균이 450점이고 편차가 7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규 분포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서 풀도록 할게요. 얘가 0이 될 테고요. 자, 요 320명의 최저 점수를 K라고 일단 미지수로 둘게요. 그럼 이 K를 표준 정규 분포화 하게 되면은 변수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뭘 알아야 하냐면 요 색칠한 구간의 넓이, 즉 확률을 알아야 하는 건데요. 얘는 2,000명 중에 320명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시면은 2로 나눌게요. 0.16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색칠한 부분, 그러니까 75분의 K-450 이상인 구간의 확률이 0.16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 아까 여기서 확률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유형처럼 지금 확률이 나와 있고 변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도 확률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변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까와 동일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 그냥 확률 구하는 식을 세워볼게요. 그래서 0.16이라고 하는 확률은 0보다 큰 반쪽짜리 확률 0.5에서 요 0에서부터 75분의 K-450까지의 확률을 뺀 게 0.16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역시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0.16을 좌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자, 그래서 좌변을 지금 계산을 해주시면은 0.34가 됩니다. 0.34가 어디에 나왔었냐면요.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던 수예요. 0.34. 그러면 다시
요 표준 정규 분포가 0에서부터 1 사이의 확률이 0.34라는 거였죠. 그러면은 이 확률이 0.34라는 얘기는 이 표준 정규 분포가 0에서부터 1 사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즉, 이 변수가 얼마다?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방정식 문제인 거죠. 이게 1이니까요. 양변에 75를 곱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450을 이항을 해주시면 이렇게 K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저 점수. 최저 점수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합격자의 확률, 합격할 확률을 구해 주시고요. 전체 응시자 중에서 합격하는 사람 수가 바로 이 합격할 확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점수를 표준 정규 분포화 했을 때의 변수로 놓고 이 변수, 이 구간의 넓이가 0.16이 될 확률을 구하는 식을 세워놓고 변형을 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요 구간, 합격할 사람들의 확률을 구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런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화를 이용을 해서 최저 점수 K를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변수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식 세워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다른 얘기로는 어떻게 나오느냐, 상위 16% 이내에 들려면 적어도 몇 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역시 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연습만이 최선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